안녕하세요. 윤은식 작가님의 당신을 위한 의자 하나 21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조언하지 말고 질문하라. 모기업 인턴십 과정에 있던 둘째 딸로부터 전화가 왔다. 인턴십을 마치고 나서 그 과정을 평가해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는 조건이라 긴장되고 걱정이 많은 모양이다. 기가 죽은 목소리로 전화가 왔다. 아빠, 나 아무래도 자신이 없어. 우리 팀 동기생들이 서울대, 성균관대, 경희대 출신인데 스펙도 뛰어나고 말도 잘하고 지방대, 부산대나 나온 나보다 월등해 보여. 이럴 때 아빠로서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내 머릿속에 수많은 충고의 조합들이 떠올랐다. 그러나 심호흡을 하고 코칭 철학을 떠올렸다. 조언하지 말고 질문하라. 스펙 짱짱한 경쟁자들을 보고 자신감이 약해진 모양이구나. 아빠도 그 얘기를 들으니 은근 걱정이 되네. 그 회사에서 그 쟁쟁한 인턴 중에 한 사람으로 너를 선택했다면 너에게도 뭔가 장점이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닐까? 네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을 때 너만의 독특한 장점과 자질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니? 내가 던진 질문에 대해 딸이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이어서 나는 또 물었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고 나니 기분이 어때? 한결 마음이 편해지고 의욕이 생긴다고 말한다. 내친 김에 질문을 하나 더 추가했다. 인턴십 기간 동안에 어떤 생각을 해야 즐겁게 일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딸이 대답한다. 회사에서 돈도 줘가며 일도 가르쳐주니 나에게는 엄청난 배움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나는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었다. 놓아버림을 터득하라고. 딸이 어떻게 하는 것이 놓아버리는 거냐고 묻는다. 바라지 않는 것이 놓아버림이냐며 내가 대답한다. 놓아버림이란 무언가를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원하되 이루어지면 좋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다는 마음가짐을 선택하는 것이란다. 즉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결국 딸은 2개월간의 인턴십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집에 왔다. 3일간 잠만 잔다. 그러다 어제 갑자기 가족 카톡방에 분주하게 글이 올라온다. 축하 축하 축하. 아, 합격했구나.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 담담한 척 했지만 나도 내심 조사했나 보다. 아쉽게도 내가 동기 중에 혼자만 정규직 전환 합격을 했다고 한다. 동료의 탈락을 아파하는 딸에게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오랫동안 깊은 안아줌을 했다. 흐르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코칭은 질문이다. 코칭은 결과를 도출한다. 두 번째 이야기,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결혼한 큰딸이 가슴 답답한 이야기가 있다며 전화를 걸어왔다. 나한테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고민을 많이 했다며 망설이는 눈치다. 목소리에 고통이 묻어난다. 듣는 나도 가슴이 아파온다. 다음 달에 첫 아기 출산인데 몸과 마음이 상할까 염려가 된다. 그래도 고민거리는 혼자 안고 있으면 더 커지고 악화될 수 있으니 함께 고민하자고 다독였다. 딸이 묻는다. 거짓말이 뻔히 보이는데도 계속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남편, 내 사위에 관한 이 얘기를 직감한다. 편도체에 불이 들어온다. 혹시 여자 문제냐고 물으니 아니란다. 그러면 일단 안심이다. 편도체에 불이 약해진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고 물으니 돈에 관련된 얘기를 세밀하게 꺼낸다. 사위는 조선 경기불황으로 인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가게를 차려서 자영업을 시작했다. 사업 초기라 경제적 여유가 없던 사위는 딸이 생활에 필요한 돈을 요구할 때마다 돈이 없다는 말을 참아 못하고
필요한 돈을 카드와 사채 용제 등 여러 방법으로 융통해 주었던 것 같다. 그렇게 딸이 모르게 진 빚들이 불거져 나왔던 모양이다. 그걸 말하지 않고 둘러대니 자기에게 거짓말을 한 거라 생각하여 속이 상하고 남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딸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함께 안타까워해 주었다. 딸의 마음이 진정된 것을 확인한 후 몇 가지 질문을 했다. 궁극적으로 남편이 내게 돈에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이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오늘 아빠랑 대화하며 새롭게 알게 된 거나 깨달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니? 그러자 딸이 대답하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하는 순간 가슴이 뻥 뚫렸다고 한다. 자기는 처음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나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 하며 두려워했는데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내가 말하는 순간 마음이 편해졌다고 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 아빠가 있어 너무 좋아. 전화할 사람이 아빠밖에 없더라. 그리고 보너스가 주어진다. 아빠 사랑해. 우리는 무언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좌절과 절망에 빠져버린다. 그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전환이 이루어지는 순간 희망과 용기가 생겨나기 마련이다. 해결될 수 있을까? 의심하며 고민에 빠진 딸에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말 한마디로 곧 생명의 동아줄과 같았던 모양이다. 누군가의 삶에 활력을 주기 위해 그대가 사용하는 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세 번째 이야기. 실직이 두려움이 가져오는 것. 모 대기업의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 정규직을 기대하며 직장 생활을 하던 둘째 딸이 내게 정규직 전환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라며 걱정과 불안에 가득 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을 때 보내준 글이다.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글을 실른다. 실직의 두려움을 품고 다니는 것은 날 해고해도 좋아요 라고 써서 목에다 걸고 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두려움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때로는 몸짓과 억양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준다. 자신에 대한 확신을 잃었기 때문에 당신은 예전처럼 능력이 있는 직장인이 아니다. 이전에는 누워 떡먹이었던 일도 이제는 잘 되지 않는다. 같은 직위의 동료들을 상대할 때도 긴장이 일어난다. 당신은 그 초조한 마음을 집에까지 가져와서 가족들에게 영향을 준다. 그러면 가족들은 당신을 지지해주기는커녕 비판하기 시작한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당신은 더 이상 직장인이 아니다. 당신의 목에는 해고될 준비가 되어 있음이라는 표지가 걸려있다. 그러면 해고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죄책감이다. 왜 죄책감이 두려움의 원인이라는 건가? 내 발상이 엉뚱한가? 그러면 다음 질문에 답해보라. 그들은 누구를 가장 먼저 해고할까? 그렇다. 가장 능력 없는 사람이다. 당신이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죄책감이 생겨난다. 결국 그런 가정 자체가 당신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는 셈이다. 그러니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사치를 그대에게 허용하라. 그리고 현재의 직업에서 성공적이지 못하면 다른 직업을 찾아보라.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란 책에서 발표했다. 교토 삼굴이라는 고사가 있다. 중국 전국시대 제나라 맹상군과 관련된 이야기다. 소위 교활한 토끼는 굴을 3개 판다 라는 뜻이다. 이 고사를 실직에 대한 두려움과 결부시켜 생각해보자. 해고당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은 어쩌면 굴이 하나밖에 없는 토끼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다. 굴이 하나밖에 없으니 그 굴이 막히면 무너지거나 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전전긍긍하며 안절부절 못하게 된다. 그리하여 항상 자신의 굴 주변에만 맴돌다가 자기보다 강한 맹수에게 포착되어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굴이 2개 혹은 3개 있는 토끼는 활동 영역이 넓고 다양하여 한 군데만 머물지 않으니 다른 맹수에게 길목을 차단당해 잡혀먹을 위험성이 적다. 해고당하지 않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굴 하나밖에 없는 토끼 신세가 되어 오히려 해고당할 위기에 1순위로 오르기가 쉽다. 그러니 해고당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사람은 해고당할 두려움에 안절부절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마치 화장실이 급한 사람이 종종거리는 것과 흡사하여 해고권제 눈에 쉽게 띄게 된다. 그러니 해고는 따놓은 당상이다. 우리는 교활한 토끼처럼 굴을 3개 파는 것이 현명하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중 하나는 해고를 새로운 삶을 위한 가능성의 기회로 보는 것이다. 모든 직장인은 언젠가는 해고를 당한다. 정년퇴직도 결국 해고 아닌가? 정년 이후에 계획한 삶을 조금 빨리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하나의 굴을 준비하는 자세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자신을 돈을 버는 직업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인생은 반복되지 않는다. 오직 단 한 번 산다. 자신이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생각해보라. 자신에게 아무런 의무와 책임이 지워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제 그 답을 찾아 그 답에 따라 세상을 사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 다른 굴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라. 코칭 철학에서는 한 가지 선택만을 가지는 것은 선택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것은 공포증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즉, 거미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거미를 볼 때마다 공포를 경험하고 다른 선택이 있음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다. 선택권을 가진 사람이 유연하고 그가 속한 시스템을 조절하는 것이다. 자, 해고의 두려움을 목에 걸고 다닐 것인가? 아니면 굴을 3개 파는 교활한 토끼가 되어 시스템을 주도할 것인가? 선택하라.